그다음에 이제 주제를 바꿔서 최근 한국은행이 2021년 세계 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를 선정했어요. 바이드노믹스가 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바이드노믹스 한 단계 한마디로 좀 축약을 하자면 대규모 재정 부양 정책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미 기정 발표된 것만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970조 가량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기 부양 자금이 대부분 상반기에 풀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연말 연초에 좀 가파르게 상승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문제는 이 같은 유동성이 아마 폭넓게 공급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유동 자금들이 실물 경제로 가지 않고 증권, 금융, 또 부동산 쪽으로 집중되게 되면 이 양극화 현상이나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버블이란 말 우리가 또 참 자주 쓰지 않습니까? 버블이 터질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바이드노믹스가 어디까지 고려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코스피 3천 넘었다고 무조건 박수 칠 게 아니라 이 금융과 실물의 괴리를 어떻게 좀 메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좀 깊이 있게 해야 될 시점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바이드노믹스 얘기했으니까 바이드노믹스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우리 네 분 패널들께서 간단히 한 번씩 하고 오늘의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면 저는 제일 이제 두드러질 것은 당연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죠. 예. 환율은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더 떨어지는 거죠. 우리도 양적 완화하고 있잖아요. 재정 확대는 다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양적 완화로 이제 돈을 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하나 걱정하는 경제학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간 관계에서는 환율에서 달러화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그럼 원화가 올라가니까 아까 김갑수 선생님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직구를 포함해서 지금 여행을 못 가서 막 몸이 달아있죠. 여행 가면 엄청나게 해외에서 돈을 쓸 판인데 문제는 우리는 수출국가고 수출 기업들은 타격이라는 겁니다. 달러로 우리가 이제 그렇지. 수금을 하는 경우에 이거는 그냥 날아가는 증발하는 돈이 벌써 엄청나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경제를 좀 다시 한번 활력으로 회복시켜야 되는데 수출에서는 약간 적신호다 이렇게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굉장히 큰 돈을 들이붓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 가운데 청정 에너지, 기후변화, 그러니까 환경에 관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는 4년간 2조 달러를 풀겠다. 주로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이런 정책을 내놓은 바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느냐. 그렇지만 우리 전에도 그린 뉴딜, 우리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도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친환경 에너지 전부 다 포함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더욱더 주력적으로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에너지 환경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좀 더 크게 확대가 되면서 워낙 또 확대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태양광이나 특히나 풍력 산업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는 유럽 쪽에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우리나라의 국내 그 그린 뉴딜 정책과 잘 연계를 해서 기회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친환경 정책의 그늘이 유가 상승입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셰일 오일 같은 경우 이제 규제하겠다. 개발 규제하겠다. 친환경 에너지 투자하겠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 유가 상승에 대해서 대비해서 공급처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 거래선을 미리미리 확보해 놓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유가 상승이 있게 되면 물가 상승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우려하고 관리 대상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태 측면으로 보게 되면 친환경 에너지나 그린 뉴딜 이런 주가,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발전하겠지만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이 후속 임팩트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또 우리 정부의 숙제가 될 것 같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러시아나 사우디 같은 이 산유국들이 아무래도 좀 막강한 발언권을 얻게 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들과의 관계도 외교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태세가 필요합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제일 큰 순위 싸움이 뭐냐면 GNI,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득이 이탈리아를 제쳤습니다. 이게 있을 수나 있는 말이나 되는 일이냐 싶은데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GDP 총액 규모도 12위에서 코로나 영향이지만 10위가 됐고 인당 소득도 9위가 됐고 앞으로 몇 년간은 교역이 더 확대될 거거든요. 이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한국의 교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희망적인 몇 년을 쳐다볼 수 있는 경제 여건이다. 교역은 확대될 것인데 한국은 승기를 잡고 있는 나라고 분야별로 야금야금 하나하나씩 지금 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